자, 오늘은 제가 분산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분산 투자 당연히 필요한 거고 중요한 거지만 사실상 이 분산 투자를 할 때 너무 많은 종목수로 주식을 이제 막 분산을 해놓으면은 그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관리할 수 없는 정도의 많은 수로 주식을 분산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당연한 얘기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좀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맞는 말인데 나는 이런 이유로 전략적으로 분산 투자를 해. 그 종목 수가 뭐 30개, 50개 이런 정도로 하고 있어. 그리고 뭐 지금 잘 되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하든 뭐로 가든 도로 가든 결과가 좋으면은 이 주식은 성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따로 없지만은, 대체로 지금 당장 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더라도 뭔가 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상태로 주식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 게 또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나도 왠지 저렇게 될 것 같은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많은 수의 종목으로 분산을 하는 그런 주식은 잠깐 좀 멈추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제안 드리는 방식을 좀 채용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단은 오늘 말씀드리는 얘기는 저도 과거에 한때 이제 실수를 했던 부분이고, 저도 착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저의 뒤를 따라오시는 그런 동학개미 분들, 주린이 분들은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좀 상황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식을 하는데 1억이 있어요. 1억으로 주식을 할 거고, 이 1억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좀 수익을 계속 만들어내고 싶다, 이런 이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주식을 하는 분이에요. 뭐 참고로 이제 나는 1억이 없는데 이 얘기는 나랑 해당 사항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1000만 원이라 그러면 10분의 1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해볼게요. 1억을 가지고 한 종목에 100만 원씩 좋은 주식을 하나 사고, 그리고 이게 이제 올라가면은 좀 적당히 수익을 내서 이제 수익을 실현을 하고, 또 다른 종목에 이제 또 좋은 게 있으면 또 100만 원씩 사고, 근데 이게 안 오르면 또 다른 종목에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이 종목 수를 차츰차츰 늘려가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방식으로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나름의 소액,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소액은 아니지만 1억에 비하면 소액이잖아요. 그 소액을 가지고 최대 금액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내가 투자를 한다. 대신 나는 여러 개를 해서 크게 먹을 생각은 없어. 근데 좀 종목이 여러 개가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 50개라고 치면 뭐 오늘 시장이 안 좋더라도 50개 중에는 그날 슈팅을 하는 종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좋은 날에도 뭐 소소하게나마 수익을 챙길 수 있어. 이런 이제 또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서 이런 투자를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시장이 좋은 때는요, 막 분산을 해서 100만 원씩 사면은 뭐 한 50개 중에서 막 20개가 막 그날 올라가가지고 수익 실현해서 막 하루에도 막 몇백만 원 벌고 막 그런 일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시장이 안 좋거나 이 종목들의 흐름이 시장과 무관하게 조금 이렇게 꺾이는 그런 흐름이 되면은 내가 넣어둔 100만 원은 일단은 꺾이잖아요. 일단 꺾여서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정해놨잖아요. 원칙을 여기에 한 100만 원만 넣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른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내야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다른 신규 종목을 또 좋은 뭐 수익이 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추천을 받든 아니면 본인이 분석을 하든 해서 매수를 하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추천을 받고 해요. 이렇게 이 종목 급등주래, 좋은 주식이래, 뭐 실적이 좋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래 내가 여기에 큰 돈은 못 넣지만 100만 원 정도는 넣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억인데 그 중에 100만 원 정도는 넣자. 그래서 부담 없이 이렇게 막 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내 주식에 들어가는 자금이 되게 소액이잖아요. 근데 이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정도 늘어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는 이미 3, 40개 되고 50개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이미 막 몇천만 원 되는 거예요. 50개 종목에 100만 원씩 들어갔다고 치면 5천만 원이 주식을 매입한 금액으로 되는 거잖아요. 물론 현금이 5천만 원 있지만, 그리고 이게 50종목까지 그렇게 갔다는 얘기는 중간에 수익 실현해서 팔아버리지 못할 정도로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올라가는 상황에서 안 팔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얘네들이 거의 다 플러스일 수도 있지만, 오늘 가정은 요즘처럼 이제 시장이 이렇게 고점을 찍고 막 흘러내리면서 좀 안 좋은 흐름을 연출할 때 보통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물리는 종목이 하나둘 생기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게 물렸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내가 산 종목이 100만 원밖에 안 되고 이게 뭐 마이너스 5% 정도 떨어졌다 해도 조금만 기다리면은 뭐 막 15% 올라가면서 막 10% 수익 내고 막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마이너스 상황을 물렸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이게 2, 30개, 3, 40개, 50개 정도 막 이 정도까지 가면은 사실상 그거는 그냥 물린 거예요. 얘네들이 거의 다 플러스가 아닌 이상. 물린 상황에서 내가 50종목을 들고 있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50종목에 100만 원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떨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나는 100만 원만 넣었으니까 좀 떨어지면 그래, 좀 더 사지. 뭐 하다못해 여기다가 100만 원을 더 산다 해도 꼴랑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고, 100만 원 산 주식이 예를 들어서 30% 물렸을 때 그때 100만 원을 더 사면 마이너스 15% 이상으로 더 줄일 수 있는 거잖아. 뭐 잘만 하면 마이너스 10% 정도까지도 이제 물타기를 통해서 이 마이너스 수치를 줄일 수가 있잖아 라는 생각에 되게 부담 없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나 둘 이제 처음에 100만 원이었던 것들이 200만 원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0만 원 물타기를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뭐 원금에 나오든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든 다시 현금 확보를 하고 또다시 그런 새로운 종목에 들어가면 되게 좋은데, 뭐 그런 것도 이제 이벤트적으로 발생을 하겠지만, 이런 투자가 계속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요 200만 원씩 200만 원씩 200만 원씩 넣기 시작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50종목에 100만 원씩 물타서 200만 원씩 다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내 1억을 다 쓰게 되는 거예요. 꼴랑 한 종목에 최대 200만 원밖에 안 넣는데 1억을 다 쓰게 된다는 거죠. 그 상태가 됐는데 나는 남은 현금이 없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가지고 있는 돈이 1억만 있지는 않아요. 어딘가 이제 돈이 더 있는데 일단은 여윳돈 1억으로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칙을 깨기 시작합니다. 1억 좀 큰 돈 같지만 200만 원? 야, 200만 원씩 종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는 좀 별거 아니잖아. 이런 생각에 한 1000만 원 정도까지씩 올려볼까? 한 종목에 1000만 원까지는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거 감당 못 하거든요. 근데 100만 원씩 해보고 200만 원도 넣어보고 막 수익도 내보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배포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더 끌어가서 여기에 물타기를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초의 원칙인 100만 원은 깨지게 되는데, 왜 깨지냐면 초반에는 100만 원 맥스로 해서 수익이 났었잖아요. 그때 수익이 났던 금액이 되게 작게 느껴지는 거죠. 왜? 지금은 200만 원, 300만 원, 뭐 아까 얘기했던 1000만 원에서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똑같은 10%라고 했을 때 100만 원에서 10%면은 10만 원 수익이거든요. 근데 뭐라? 500만 원을 넣어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게 됐더니 10% 했더니 50만 원의 수익이 나네. 그 100만 원짜리 5종목에서 수익이 나던 만큼을 하나에서 그냥 낼 수 있게 되잖아. 이런 생각에 이제 그릇이 점점 커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눈 감고 이렇게 분산 투자한 거잖아요. 어디서 종목 추천 들은 거 공부해서 분석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 50종목을 분석해서 이거 다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하기에는 그것도 애초에 좀 말에 모순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산을 해서 넓게 퍼뜨려서 여기서 이제 튀어오르는 거를 내가 탁탁 캐치해서 수익을 내겠어 라는 그 전략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한 종목에 들어가는 캐파는 점점 커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이 주식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냐는 거죠. 결국에는 그 종목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금을 굉장히 크게 올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처음에 100만 원이 쫘라라라랑 물렸던 그 상황이 내가 1000만 원으로 한다고 오지 말란 법 있나요? 언젠가는 그렇게 짜라라락 물리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1억 가지고 했을 때는 돈 끌어서 더 할 수 있었지만 언젠가는 끌어올 수도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현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위험성을 깨닫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이제 방향선언을 하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갈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가보고, 야, 여긴 답이 없네. 야, 마치 이게 뭐 아집과 고집으로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수순을 맞게 되죠. 그러면서 주식을 접게 되거나 아니면 큰 손실을 보고, 자, 이제는 좀 방식을 바꿔봐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한 종목에. 근데 잃은 돈은 막 몇천만 원 단위, 억 단위, 이렇게까지도 커져가는 게 주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자, 머니버디님, 당신이 말한 거는 그냥 주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냥 그런 사건이잖아요. 근데 굳이 그게 뭐 이렇게 50종목을 가지고 있고 뭐 100만 원 이런 예를 들면서 분산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분산 투자가 맞아요.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이라는 맥스 금액을 가지고 50종목이 아니라 뭐 5종목, 10종목을 가지고 룰을 세워놨다면은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해서 10종목에 들어갔을 때 부담 없이 물타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그냥 물타기 1000만 원까지 막 넣으면 됩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1억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기회가 되게 많아요. 기회가 많은데 종목을 여러 개 뿌려 놓으면은 그만큼 실질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질 때 나에게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회라는 거 하나 때문에 내가 이제 뭐 쓸 수 있는 총알 이런 개념인데 그 총알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한 종목에 100만 원 넣었다가 또 100만 원 넣었다가 또 안 좋아지면 100만 원 넣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남은 놀고 있는 거의 1억에 가까운 현금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너무 현금 비중을 너무 높이면서 주식을 하는 것도 현명하지 못한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금은 현금대로 있지만 종목수가 너무 많아서 일거에 얘네들을 관리하느라고 현금이 일거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은 이제 분산 투자를 많이 한 경우죠. 그런 경우도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적절하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종목수가 몇 개인가를 산술적으로 일단 좀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자금 대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한 종목당 맥스 금액 대비 몇 종목이 적합할까? 이건 이제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본인이 생각한 선에서 그 현실적인 선에서 관리할 수 있는 레인지를 정해놔야 돼요. 이렇게 하자면 당장은 좀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납니다. 왜냐면 100만 원씩 50종목 사면 뭐 당장 막 수익이 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100만 원씩 10개를 사는 걸로 플랜을 세운다면은 50개에 비해서 내가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는 확률이 5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나요. 나는 분명히 돈이 1억이 있는데 1억 대비 수익이 되게 얼마 안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맞아요. 왜? 언제까지고 수익이 나지만은 않으니까 수익이 안 나는 상황, 내가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 시스템적으로 방어가 가능한 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뭐 물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분산 투자에 국한된 얘기만은 아닙니다. 모든 주식이 방어가 가능한 선에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가만 보면은 요즘에 특히 시장이 하락되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물려. 근데 얘네들로 이제 당장 수익은 내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에 들어갈까? 이러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제가 오늘 얘기했듯이 종목수를 늘려가면서 분산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 이게 리스크 분산이지. 이렇게 해야 이제 종목수가 많아지면서 안정적으로 하는 거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행동의 이면에는 리스크 분산이 아니라 그냥 욕심만 가득한 겁니다. 가득가득한 욕심으로 내가 오늘도 수익 내고 내일도 수익 내고 다음날에도 수익 내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계속 주식으로 수익 내야지. 실력은 진짜 쥐뿔 없으면서. 뭐 이렇게 제가 뼈 때리듯이 이거는 뼈를 때리는 게 아니라 뼈를 부러뜨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뼈 때리듯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도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지 않나. 아, 내가 지금 욕심이 가득한 상태인 주제에 내가 위험 분산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지 않나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요. 저도 이거를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거의 100종목에 가까울 정도로 이 짓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 정리하느라고 고생도 꽤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요즘처럼 막 시장이 막 날아갈 때 정리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어려운 시장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거 정리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실력이 되게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어렵게 실력이 늘어야 되나? 손해 봐가면서 시간적 손해, 돈적 손해 봐가면서 그런 걸 해야 되나?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냐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방법들은 예전 영상에서 비중관리, 평단관리, 그리고 뭐 계좌관리, 리밸런싱 이런 얘기들 많이 해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이 머니버디 채널 말고 어니스트와 주식비더의 채널에 가면은 330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거의 주식 개장일마다 하루에 한 편씩 영상을 꾸준하게 올려드렸고 길이감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유튜브 말고 투자클럽이라는 걸 하면서 실제 다이렉트로 훈련해드리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막 종목 뿌려대면서 뭐 수익 막 이만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 투자는 같이 하지만 이 계좌를 관리하는 측면 안에서 이렇게 막 무턱대고 분산 투자하면서 뭐 다이소 투자라고 하는데 이런 다이소, 백화점 이런 느낌 안 나게 계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다이렉트 터치해가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말씀드렸던 어니스트와 주식비더 그리고 투자클럽은 여기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설명 보시고 신청하시면 돼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다음에 뵐게요.